신급 영어 원장 서민경이라고 합니다. 대구 중구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하진 못했는데 근데 3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에서는 만점을 받게 됐어요. 그 올려가는 과정이 저한테 인생에 큰 좀 자신감으로 붙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전공도 영어 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졸업 후에도 이제 수성고에서 대구여고나 해화여고 애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내신 수업도 하고 수능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강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21년부터 여기 중구 성남언덕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횟수로는 4년차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료가 저희가 지금은 초등학생 14만원, 중학생 16만원, 고등학생 18만원인데 다들 좀 많이 놀라시거든요. 너무 저렴하다. 뭐 대충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 대충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애들한테 관리를 하거든요. 왜 이 수업료를 책정을 하게 되었냐면 좀 저의 신념이 있어서 비싸게 받을 때도 있었어요. 수성고에서는 거의 50만 원 넘게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오래 다니지도 않고 학원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영어를 뭐 한 학원을 다니면 1년 정도는 커리큘럼을 밟아와야 성적이 나고 좋은 대학도 가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가지고 좀 많은 아이들께 저의 좀 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되게 안 오른다.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거의 모든 학원에서 5개 영역을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단어랑 문법이랑 독해랑 영작이랑 내신까지 이렇게 5개 영역이 모두 다 들어가야 대학을 가서도 좀 도움이 된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신만 따라가서는 절대 최상위권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영어를 빨리 끝내놓아야 나중에 고등 때 수학, 과학을 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입시에 진짜 도움되는 거는 영어다. 모든 학생이 다 개별 진도이기 때문에 책도 저는 다 다르게 선정을 해요. 처음에 한두 달 정도 아이들을 좀 지켜보고 교재가 사실 교재마다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강점에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보완을 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없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나 이만큼 왔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고 영어 학원을 이제 다니다가 온 친구도 많은데 초등 5학년이나 6학년 때 처음 선택하는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뭐 파닉스가 좀 부족하다 혹은 학교 뭐 시험은 잘 따라가는데 입시 영어는 처음이다, 학원 처음이다 이런 분도 많은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많이 늦은 건 아닌지. 인데 저는 그런 경우도 5학년, 6학년 이 2년간 그 5대 영역을 잘 학습을 해서 사실 졸업시킨 경우도 많거든요. 초6인데 고1 모의고사 푸는 학원은 저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치동이나 이런 곳 아니고서는. 근데 저는 그 최대한 진도를 빨리 빼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해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늦었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영어에는 늦은 게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파닉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파닉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고 초등 전 과정이 중1 때 다시 커리큘럼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최상위로 잘 된 경우도 많아요. 중간 기말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뭐 본문이 2개고 거의 뭐 학습지 뭐 몇 장 정도인데 근데 본문도 그냥 한번 외우고 그냥 뭐 문제집 한번 싹 풀었다 혹은 풀이 조금 했다 이렇게로 절대 되지 않고 저희는 문제집을 시중에 있는 거를 3권 정도를 풀어요. 기출 문제집만 하고 저가 만든 따로 이제 학습지 프린트도 풀고 본문 연습은 정말 죽어라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 열심히 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게끔 만들어요. 애들이 이 작은 거라도 내가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해도 정말 더 아닐 수도 있구나 좀 많이 대비를 시키는 편이고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학교에서 준 학습지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다시 분석을 해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뭐 못하는 친구들 혹은 많이 잘하는 친구들도 좀 진도를 조절해서 이런 친구는 시험 대비가 6주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최상위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는 뭐 3주만 들어가도 될 것 같다 해서 조금 진도를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2 정도면 사실은 거의 예비 고1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눈 뜨면 고1이기 때문에 남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 학생 2학년 1학기 때 딱 이때쯤 5월쯤에 들어왔거든요.
그 학생이 처음에는 그냥 뭐 내신만 잘하는 그냥 뭐 90점대 학생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중학교 내신이 절대 다가 아니라 얘는 내신에 조금 3주 정도만 하고 그 빠르게 문법이나 독해나 이런 거를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라고 준비를 많이 해서 거의 뭐 중2, 중3, 고1까지 가면서 내신도 거의 뭐 90이나 100이 나오고 고1 들어가서는 뭐 3월, 6월, 9월, 11월에서 모두 1등급을 받고 내신도 1등급을 받았어요. 그 학교가 내신 받기도 힘든데 한 거의 250명 중에서 한 5등 이내로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사실 2년 전부터 돼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내신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입시에 대한 정보도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어느 대학 정도 혹은 어느 과 정도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찾아와줘요.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전형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선택을 해서 내신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지를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많이 노출시키고 많이 말해줘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동기부여도 받고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저번 학원 선생님은 무서웠어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클래스 수업에 들어갔는데 같은 학교 아이들 혹은 뭐 같은 나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도 이런 걸 모른다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 약간 실력이 조금 들통날까봐 조금 좀 불편하다. 저희는 애들끼리 다 모르는 사이고 그리고 그 옆에 애가 어떤 책이 어떤 진도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이게 대화가 금지가 돼 있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서 저랑만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못했어? 혹은 뭐 이런 것도 몰라. 계속 설명했잖아. 이런 건 전 진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최대한 할 맛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을 하고 근데 공부 분위기는 되게 조용하다. 공부방은 되게 뭐 조금 덜 가르쳐주고 그게 아이들이랑 친근하게만 그렇게 살갑게만 수업을 할 거라고 조금 많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진짜 학원처럼 성적을 좀 결과를 내는 쪽으로 근데 애들이 스트레스 없게 좀 편하게 많이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경력이 오래되신 선생님이다 하면은 수업 준비를 되게 안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저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은 본문 같은 것도 시험 범위도 다 저는 제가 직접 손으로 다 써보기도 해요. 제가 직접 익히기도 하려고 써보고 제가 직접 자료도 만들고 혹은 영상도 만들고 해서 애들한테 최대한 지식을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고 지식을 조금 더 얻으려고 실력을 조금 계속 검증을 받으려고 토플 테스트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입학할 때 치는 테스트도 정기적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좋은 입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뭐 서울에서 열리는 입시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최전선에서 좀 많이 트렌드를 접해서 아이들한테 좀 쉽게 학부모님들께도 좀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입시는 정보를 많이 가지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고등 가서는 변형 문제 왜냐면 교과서가 다 다르고 이제 부교재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교재 퀄리티가 중요하긴 해요. 어떤 변형 문제를 잘 썼는가 그리고 어떤 그 자료를 넣어서 애들이 이거를 흡수를 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그런 교재를 제가 많이 만들어서 거의 한 시험에 5번 정도 나가거든요, 교재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고1이 돼서 영어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도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게 25년부터 고1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많이 없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교재나 교과서에 대한 자료를 좋은 자료만 선별해서 딱 풀리게끔 예쁘게 책으로 만들어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학원이 사실은 많이 없고 많이 고가예요. 혹은 과외거나.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애들한테 맞춤으로 성적별로 애가 좀 쉬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도 맞춰서 제가 많이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시중에 있는 교재로 그 학교들이 시험 범위를 채택을 안 해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한다든지 영상이 시험 범위라든지 그런 학교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정말 아이들이 대비하기 힘든데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 주변에 고등학교 다 하고 있는데 각 학교 각 학년마다 1등급은 다 나오고 있어요. 1등급은 한 250명 중에 한 8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많이 제가 많이 맡았었고 그리고 결과도 인서울도 많이 해서 그런 과정이 아이들이 물론 힘들긴
힘들긴 했지만 저는 되게 많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입시가 끝나고 나서도 되게 감사했다. 선생님 때문에 올릴 수 있었다. 참 이제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7월 달에는 이제 확장을 이제 해서 공부방에서 이제 학원으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온다라고 하면은 문법서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법도 그냥 이렇게 한번 다 진도를 나갔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레벨 2면 다른 출판사의 레벨 2도 꼭 풀려봐요. 그리고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영작책으로 좀 길게 문장을 적는 연습도 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중학교 2학년 때 온다면 한 2년 안에는 문법서랑 그 영작 포함해서 10권 풀기 이 정도가 돼야 1등급이 사실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단어 같은 경우도 단어는 잘 못 외우는데 암기력이 안 좋아서 혹은 뭐 다 외워도 다 까먹어서 라고 하는데 저는 단어는 외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다 까먹어도 된다. 30개 외우는 능력이 있으면은 15개 정도 남게 되고 나중에 1000개 외우는 능력이 있으면 500개 남게 되니까 그 능력을 키워보는 거지 이 단어를 많이 기억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도 커리큘럼 따라서 애들에게 맞게 워드마스터를 간다든지 혹은 능력을 간다든지 하나만 쓰지 않고 아이들한테 맞게 가고 있고 단어 시험지거든요. 처음에는 뜻만 쓰고 그 다음에는 무작위로 순서를 무작위로 혼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영어도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단어를 어디까지 가냐면 처음에 한 가지만 외웠다면 그 다음에는 10가지씩 외우기 그 다음 날에는 12가지 외우기 해서 마지막 날에는 거의 한 권 다 외우기 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외우는 능력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단어책을 봐도 한 번에 많이 외울 수가 있게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저의 목표고요. 듣기 책도 꼭 해야 되는데 사실 듣기까지 많이 해주는 학원은 많이 못 봤어요. 듣기는 꼭 어릴 때부터 좀 배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듣기를 나중에 벼락치기를 해야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최소한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서 듣기를 풀고도 이렇게 딕테이션을 다 시켜요. 하나하나씩 어떤 발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딕테이션 다 시켜서 아이들이 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것 또한 1권, 2권, 3권 이렇게 차근차근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원서책도 가끔씩은 봐요. 그 보는 이유가 이렇게 긴 호흡의 문장들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뭐 내신 교재 이런 건데 이게 사실 부교재가 수능 특강 라이트라고 제일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교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분석이 이미 돼 있고 아이들이 필기할 필요 없게 그 다음에 어떤 서술이 나올지 또 제가 다 형광펜을 쳐드려요. 그렇게 하고 이거에 따른 워크북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또 이런 부담도 많이 없고 제가 다녀온 세미나 같은 것들도 그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요새 뭐 의대에 되게 많이 관심 있어들 하시니까 사실은 의대 가려고 하면 충분히 누구나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까지 이게 독해책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푼 흔적이 있죠. 이런 것도 정직하게 12회 정도는 푸는데 거의 중3 때 12회 풀고 그 다음에 중3 때 또 고2 거까지 12회 정도는 풀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면 고1 때 입학해서는 거의 1등급이 나오게 되죠. 제일 저희가 많이 쓰는 문법 교재고 그래머 인사이드고요. 이 출판사 자체도 조금 되게 좀 좋은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풀이 과정도 다 돼 있고 이렇게 조금 미니 테스트도 이렇게 치기는 하거든요. 하나하나 그 풀이도 제가 다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영작 교재는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영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되게 어려운 문제까지도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런 거를 영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영작이 안 되면 서술형 40점은 날리는 거랑 다름이 없어서 영작을 꼭 해야 되고 그 단어 교재. 사실 단어책은 시중에 어느 단어책을 써도 괜찮거든요. 저희는 외우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 단어 외우는 게 많이 부담스럽다 하면은 뭐 20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50개, 100개, 1000개까지 제 목표는 그러니까 누구나 2000개 정도는 한 번에 외우자 라는 목표가 있고요. 독해 교재가 저희는 모의고사인데 고1 때 입학을 하게 되면 이런 모의고사를 치게 돼요. 곧 수능 형태죠. 근데 이렇게 총 45문제를 1시간 20분 만에 풀어야 돼요.
듣기가 20분이고 그 다음에 이 18번부터 45번까지가 50분인데 이거를 사실 다 풀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고등학교 입학 전에 그냥 조금 많이 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중2 정도부터는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이게 독해를 술술 풀 수가 있다 라고 하고 이걸 풀면서 또 저희가 외웠던 단어를 만나게 되거든요. 사실 뭐 experience 이런 거나 혹은 뭐 컴포넌트 이런 것도 사실 여기 단어책에 다 나오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걸 보고 아 이게 이 단어였지 하면서 더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